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이에요. 코어팀에서 그 10월 1일 날 청대화팡 박사가 얘기한 거를 다시 올렸어요. 제목을 한국말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다시 제목을 한국말로 달아서 올렸지? 음, 이제 뭐 한국 사람 누구 하나 뭐 마케팅 전문가 이 아시아 헤드로 누구 하나 뽑았다 그러더니 그 친구 작품일까? 안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노드나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한국이 암만 해도 이제 뭐 전기값도 싸고 인터넷 값도 싸고 컴퓨터 강국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POC라는 Proof of Concept이라는 어떤 컨셉을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노인네들이 쪽수는 막 6천만 명 되는데 이게 노인네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손가락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깝깝해서 그나마 좀 똑똑한 측에 가까운 올린 것일까? 근데 돈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와 상관없거든요. 필사적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청대합방 연설을 다시 올린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해드려 보면 이거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토큰 2049에서 청대합방 슬라이드 포함해서 유동성이죠. 유용성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쫙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커피도사님도 올리셨고 뭐 류에이스님도 올리셨네요. 예. 한국 연서로 더빙본인데 이게 뭔가 왜 올렸지?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저의 시저, 줄리어스 시저, 케자르, 로마 시민에게 고함, 로마 시민에게 고함. 공화정 다 두들겨 엎고 최초의 군주제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라서 그렇지만 이 청띠아팡 철학에 그 POC라는 게, 이 컨셉 증명이라는 게, 우리 이 길 가는데 같이 가자.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로마 시민에게 구함이라는, 줄리어스 시저, 판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한테. 동업자들이잖아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건 뭐 무슨 코인이건 동업자들이잖아요. 지금 웹 3점 기술이 지금 웹 3점 기술이 크립토 슈퍼파워 한국 같은 암호화폐 초강대국들 있잖아요. 암호화폐 초강대국 미국, 중국, 한국.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이 사실은 언젠가 정체가 밝혀지겠지만 정체가 밝혀지면 일본이 암호화폐 초강대국이 되겠고 캐나다 사람이면 캐나다가 암호화폐 초강대국 크립토 슈퍼파워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암호화폐 초강대국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간다. 지금 그래서 동업자들에게 고함.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정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올바른 방향? 유동성이 아니라 유용성 창조를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업자들, 이 암호화폐 동업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유용성,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유용성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에 같이 합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줄리어스 시저의 로마 시민에게 고함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이제 그냥 평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핵심적인 거 얘기할게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 두 창립자 중 한 명인 청대와 판입니다. 이런데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6년 이상 구축했고,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도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는 우리는 암호화폐 구축에 대해서 매우 다른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사람 연설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동업자들, 현재 암호화폐 업계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우리 동업자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유용성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설의 반은 동업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연설 뒷부분이 파이코인의 어떤 독특한 자기 자랑,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올렸는데 한국어로 올린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목만 올린 거죠. 제목만.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그랬는데 우리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우리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상장했는데 그때 파이 네트워크 처음 접하신 사람도 많을 거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큰 그림을 설명하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업계 동향과 도전 과제, 완전히 로마 시민에게 고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암호화폐는 전통적으로 이게 돈을 개인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의 미래를 보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세상은 안 변하는데 화폐만 바뀐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화폐 발행은 힘 있는 권력자나 정치가 쥐고 있었는데 개인이 만든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도 이렇게 개인의 존중, 가치 존중, 개인 존중, 이게 정말 서양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가치 존중, 개인 존중. 개인 존중으로 가냐. 그런데 지금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 이 주도하는 게 인공지능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인공지능이 주도할 것 같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주 재밌는 소리를 갖고 있지만 걱정도 굉장히 많다. 인간 노동의 역할이다. 세계의 미래를 얘기해. 인간 노동의 역할이다. 인간이 할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하면 인간은 점점 덜 중요해진다. 정말 로마 시민에게 고함처럼 세계 시민에게 고함인데 암호화폐 동업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산업화 이후 수세기 동안 인간의 노동은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이었잖아요. 이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분배를 배분을 했는데 노동이 무의해지면 어떤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버는 돈을 배분할 거지? 그렇잖아요. 토지 자동 노동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으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인공지능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거다. 그런데 이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공산주의식으로 물론 청띠아 빵도 공산주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공산주의 국가에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를 우리나라도 뭐 사회주의 주장하는 그냥 먹이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으로 갈 거냐. 그렇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청대업방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용납 못하죠. 그거는. 이게 앞으로 생산을 인공지능이 하면 이거 배분 어떻게 할 거냐. 노동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게 블록체인이더라.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 컴퓨팅, 뭐 데이터, 뭐 장부 분산, 난 이런 거랑 관심 없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근데 블록체인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사회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더라. 그런데 이 분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투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진짜 사람이어야 되고 제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1965년도거든요. 1965년도에 제가 서울의 불광국민학교 다닐 때 옥수수 빵을 나눠주는데 그때 저희는 3부제였어요. 불광국민학교가. 뭐 저 경기도 저쪽에 학교가 없었으니까 저 삼송리 뭐 저런데 학교가 없어. 걔네들도 다 불광국민학교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막 생기면서 옥수수 빵을 나눠주는데 오늘은 홀수줄 내일은 짝수줄이라고. 근데 오늘은 홀수줄에 있다가 빵 나눠주면 짝수줄에 막 가. 그러면 선생님이 귀신같이 찾아내고 너 여기 왜 있어? 이러고 절로 보내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을.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는 지금 뭐 가짜, 뭐 차명, 뭐 봇, 뭐 도명,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댓글 조작, 뭐 해갖고 조회수 조작, 그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배가 문제 있고 여론 만드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더라. 인공지능이 생산한 어마무시한 거를 옛날엔 노동을 기준으로 분배했는데 지금은 사람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까 저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겠고 분배도 공정하게 해야 되겠고 분배도 투명하게 해야 되겠는데 뭐로 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블록체인에 있더라. 그 소리를 정태화펑 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유용성은 사회 분배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돈 나눠 먹기 이런 게 아니고 나눠 줘봐야 뭐 우리나라도 해봐야 뭐 매달 줘요? 한 번 그냥 이렇게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을 보니까 이 분배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하면 되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장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트렌드를 보니까 이게 아사리판이더라. 아사리판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흐름을 먼저 눈치챈 돈귀신들한테 지금 그 돈귀신들이 블록체인이니 무슨 뭐 크립토니 뭐 디파이니 뭐 NFT니 하니까 그래서 디파이를 목격했다 그동안. 인프라 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혁신을 봤다. 자본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만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공정한 조건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다. 이게 번성하는 디파이다. 맨날 저기 위에서 낙수 효과로 돈 가진 놈, 힘 가진 놈, 권력 가진 놈들이 먹고 이렇게 상 물려주듯이 물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얻어먹는 것에 사람들은 지쳤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포착 가정하는데 공평하기를 바라는 게 대중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대중의 열망이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축구협회 같은 것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 같은 사람도 뭐 말이 많잖아요. 법을 고쳐갖고 막 사선을 하지 않나 뭐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해서 감독하지 않나.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만 발달이 된다 그러면은 아,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생긴 이렇게 디파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노동도 아닌 방식으로 돈을 나누고 권력을 낳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인류학자다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디파이 메커니즘에서 나올 수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안 나온다. 암호화폐 자체. 왜? 암호화폐 자체가 다단계로 뜯어먹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단계라는 게 뭐예요? 자기 돈 넣기 싫으니까 사람 갖다 꼽는 거잖아요. 우리 캄보디아의 뭐 젊은 사람들 자기 후배들 막 갖다 꽂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람한테 묻어서 오고 사람에 담겨서 오고 그 사람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정보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사람을 박아놓고 사람을 꽂아넣는 거죠. 그게 암호화폐 형식이죠. 그게 서울의 테헤란로에 그냥 전부 그냥 뭐 난리잖아요. 몇 년간 그랬죠.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뽑아먹기, 가치 추출만 한 거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치 창출은 안 했다. 가치 추출, 그냥 사람 꼽아놓고 돈 뽑아먹는 거는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동일한 부의 집단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배분하는 거 뜯어먹게 한다 이거죠. 백서, NFT, 미니게임, 밈 이거를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토큰을 어거지로 막 커뮤니티를 다단계로 만들어 갖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뽑아 먹는데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 엮어 넣는 것만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유동성을 만들고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갖고는 지금 세상은 암호화폐, 아니, 인공지능으로 나가는데 인공지능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지는데 블록체인은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분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하고 제일 가깝고 블록체인을 아는 암호화폐 동업자들께서 지금 전부 유동성 중심으로 간다. 진정한 가치는 실사용생의 사용으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뿐이더라. 여기까지가 업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동업자들한테. 동업자들이시여, 우리 정신 차리고 같은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에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군주제 다 공화제 두들겨 갖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브루투스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연설을 또 하잖아요. 브루투스가 또 로마 시민에게 고함 이러면 내가 왜 시저를 죽였느냐? 여러분은 저런 독재자 밑에서 저는 시저를 사랑하지만 죽였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게 말에 많이 속으니까 그래갖고 시저를 죽일만 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안토니우스가 로마 시민에게 고함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브루투스도 역시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2대 황제로 올라서는 건데 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다시 올렸지? 이거 보고 몇 번 코어팀에도 올리고 다 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왜 올렸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좀 철학적이고 이런 사변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를 그래도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책도 많이 팔리고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런 어떤 암호화폐 철학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프루프 오브 컨셉 우리가 우리 파이코인은 이런 컨셉으로 화폐혁명을 합니다를 그래도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게 한국 아닌가. 그래서
이 새로 채용한 아시아 마케팅 전문가가 제목을 한국말로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올린 거야?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뒤에 얘기는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파이코인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거 제가 이전에 얘기했으니까 이 앞에 거는 오늘 처음 말씀드려요. 암호화폐 동업자들에게 고함도 아니고 또 파이오니어들에게 고함도 아니고 이거는 각국의 좀 그런 정책 결정자들에게 고함 이런 거죠. 명연설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명연설이 이 아줌마 아주 감사합니다.